제가 2020년 4월 26일 날 면허를 따고 바로 5월 4일 날 구매를 한 모델이고요. 한 600km 정도 탄 신차급 중고 매물을 구매를 해서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 작년 10월 말에 페나메리카, 할리데이비슨 페나메리카를 구매를 해서 또 동절기이기도 해서 제가 신차 구매를 한 이후에는 운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바로 폐지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봄 시즌이 되기 전에 매물을 올렸더니 바로 구매자분이 나타나셔서 판매를 하게 됐고요. 이 바이크는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이 제주도 분이라 원래는 바이크 구매할 때 직접 만나 뵙고 이런저런 설명도 드리고, 왜 바이크는 똑같은 모델이 없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모델이지만 모든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하나하나 옵션들을 추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제 바이크에도 이런저런 제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했던 제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직접 설명을 못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시간 2월 26일 토요일 11시 53분, 판매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외관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최초 구매할 당시에는 600km 정도밖에 타지 않았던 신차이었기 때문에 전 구매자분께서 출고하실 때 순정으로 장착된 옵션들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다 저는 센터에 맡기진 않았거든요. 다 제가 스스로 장착을 하고 부품을 구매를 해서 다 제가 하나하나 장착해 가면서 나름 소소한 재미를 느꼈던 바이크입니다. 정도 많이 들었네요. 자, 그럼 제가 구매하기 전에 최초 출고할 때 옵션으로 달고 나왔던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엔진 가드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엑셀캡 할리 순정입니다. 여기는 스크리밍 이글 정말 스파크 플러그 제품이고요. 원래 순정은 케이블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스크리밍 이글 제품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정 옵션이었고요. 이 이후에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다 제가 작업을 한 내용들입니다. 참, 한 가지가 빠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소프트백 지지대, 사리가드라고 하는 소프트백 지지대가 이것도 할리 순정 옵션으로 출고 시에 장착된 부분입니다. 우선 전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면 페어링 위에 윈드스크린, 주행풍이 좀 심해서 조금 좀 주행풍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윈드스크린을 장착을 했고요. 이거는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각도 조절은 여기 보시는 레버를 90도로 돌리시고, 양쪽을 돌리시고 각도 조절을 하시면 각도가 원하는 각도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벌브는 저는 LED 튜닝은 하지 않았어요.
원래 순정 램프가 노란색 빛이 좀 강해서 어둡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필립스 전구로 교체를 하였고요. 저는 하나만 사용하고 두 개 한 세트 들어있는데 한 개는 바이크 보낼 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블랙박스, 전면 후면 2채널로 설치를 해놨고요. 전면이 여기 있고 후면은 이렇게 탑박스 밑에 장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박스는 블랙박스의 컨트롤 박스는 이쪽. 자, 이 커버가 퓨즈박스 커버인데 퓨즈박스 커버를 이렇게 탈거를 하면 블랙박스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블랙박스 본체 밑에는 여기에 퓨즈박스고요. 자, 제가 전기 작업을 진행을 한 거는 블랙박스하고 전면에 보이는 USB 포트 2구짜리 하나, 두 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기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 원래의 배선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퓨즈박스에서 다 퓨즈 연결을 해서 혹시나 전기적인 과부하가 걸렸을 때 퓨즈가 단선돼서 바이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히트 디플렉터라는 제품인데, 자, 이게 순행식이긴 하지만 엔진열이, 특히 한여름에는 엔진열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좀 이거보다 더 크고 열차단 효과가 큰 것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열을 다 막아버리면 바이크의 성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조금 그 열을 감수를 하고 어느 정도만 차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좀 작은 제품으로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기와 배기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는 순정 머플러를 반스 하인스 슬리번 머플러로 교체를 했고요. 구변 승인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안쪽에는 콰이어트 배플까지 설치가 돼서 어느 정도 소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조금 배기 소리가 좀 크기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배기 소리가 있어야 바이크 주행 시에 타 차량의 좀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배기와 더불어, 자, 앞쪽에 이 부분이 흡기 필터입니다. 자, 원래 순정에는 스트리트 로드 750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스크리밍 이글 습식 필터를 교체를 하였고요. 원래 순정은 건식입니다. 자, 습식 필터의 장점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필터에 오일을 도포하는 방식이라 그 오염이 됐을 때 오일을 세척을 하고 다시 오일 도포를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탈거하는 방법은 이 카바를 이렇게 제껴주시면 이렇게 나사가 보이고요. 이 별렌치 나사를 풀어주시면, 육각이군요. 육각 나사를 풀어주시면 카바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필터를 분리를 해서 세척액으로 세척을 하고 다시 오일 도포를 다 말린 다음에 오일 도포를 해놓으면 또 새거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세척액하고 오일도 별도로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기도 순정 머플러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바이크 배송할 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저 구매자분이 직접 보시지를 못해서 배기 소리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배기 소리를 찍어본 적이 없어서, 자,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가 여기 꼽혀 있고요. 키 온을 하고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통통거리는 배기음이 참 일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적 소리가 참 좋아요. 후적 소리가 참 마음에 들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크의 전면 계기판 쪽 모습입니다. 자, 제가 작업을 해 놓은 거는 램 마운트 휴대폰 거치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 로드 모델은 비상등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상등 스위치를 구매를 해서 비상등 스위치를 잘 장착을 했습니다. 한 번 누르면 들어오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자, 핸들 부분에 이건 뭐 핸들 그립이 손상이 있어서 해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바이크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낚시 그립을 사용해서 이렇게 양쪽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혹시 뭐 마음에 안 드시거나 필요하시면 이거는 얇은 고무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칼로 써내시면 순정 핸들이 안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거리 주행 시 좀 손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손목을 꽉 쥐고 살짝 힘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을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혹시나 초보분들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잘못 눌려서 스로틀이 돌아가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떼어놓으셨다가 연습이 다 끝나고 좀 익숙해지셨을 때 다시 장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계기판 부분에는 뭐 이렇게 계기판 유리가 손상이 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유리 커버 필름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는 데이토나 제품이고요. 데이토나 제품의 방수형 USB 커버가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뚜껑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시고 위로 제껴 주시면 USB 포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세차를 하시거나 비가 올 때는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서 다시 뚜껑을 닫고 이렇게 꼭 눌러 주시면 빗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이웨이 패그 설치를 해 놓은 건데요. 뭐 하이웨이 패그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엔진 가드 쪽에 설치가 되는 제품도 있고, 뭐 밑에 아래쪽으로 설치가 되는 제품도 있고, 저는 그렇게 돌출되고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싫어서 이 제품으로 장착을 했고요. 이거는 불필요할 때는 이렇게 접어놓고 사용을 하시다가 혹시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발판을 내리고 아주 짱짱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부 보시면 귀엽죠? 라이딩 벨이 양쪽으로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블랙박스 컨트롤 스위치입니다. 혹시나 순간적으로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경우에 이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따로 주행 영상 이외에 따로 영상이나 사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백, 저는 이 원래 바이크들이 그 수납 공간들이 없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탑박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측면 사리가드에 사이드백 소프트 타입으로 사이드백을 설치를 했는데, 이 사이드백 탈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쇠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개의 손잡이를 요 위에 부분을 이렇게 제껴 주시면 이 클립이 열리면서 양쪽을 다 결어 주시면 위쪽으로 싹 들리게 됩니다. 위쪽으로 들어내시고, 하부 쪽에는 이렇게 걸쇠가 되어 있어서 이 세 부분만 떼어내시면 깔끔하게 사이드백이 탈거가 됩니다. 이렇게 사이드백이 탈거가 된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사리가드, 원래 순정 옵션인 사리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원래 순정 로드는 이 부분 세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뚫려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노면 오염이
비가 오거나 노면이 안 좋은 부분을 지나갈 때는 바퀴 쪽에서 오염물들이 위로 다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부 쪽으로 제가 플라스틱 판을 통해서 막아서 그 오염물들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블락박스 위쪽에 이 부분은 제가 탑박스를 달았기 때문에 혹시나 높은 차량들, 화물 차량들에서 브레이크 등이 안 보일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브레이크 등과 연동되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빨간색 라인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탑박스의 열쇠는 제가 이렇게 키에 한 세트에 키 하나씩 이렇게 묶어 놨고요. 탑박스를 여실 때는 탑박스 구멍으로 탑박스 키를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잠그게 되고요. 여는 방법은 다시 넣고 돌린 다음에 키는 빼도 됩니다. 키는 뺀 상태에서 이 하부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버튼 하나 누르시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걸 제껴주시면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이걸 제껴주시면 탑박스가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닫으실 때는 요즘 방수팩이 되어 있잖아요. 방수팩이 되어 있어서 닫아주시고 꼭 누른 상태에서 탑박스를 이 부분을 이렇게 잠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눌러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해주셔야 완전히 물이 안 들어가게 밀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탑박스 하부에 이 키 뭉치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탑박스 열쇠를 넣고 돌려서 이 버튼 부분을 누르시고 제껴주시면 마찬가지로 위쪽과 마찬가지로 탑박스가 이렇게 요 밑에 걸쇠로 되어 있어요. 걸쇠 부분에 요 걸쇠에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 주시고 탑박스를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제가 지금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분리가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양쪽 손 잡으시고 당겨 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탑박스가 분리된 모습이고요. 자, 탑박스는 이렇게 4개의 고무 패킹, 밑에 탑박스 하부에 보시면 이렇게 끼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4 부분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잘 맞추신 다음에 탑박스를 탁 앞으로 밀어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부에 열었던 요 고정 걸쇠 부분에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절대로 떨어질 일은 없으세요. 자, 이 제품을 살펴보시면, 자, 여기 리어렉 부분인데요. 자, 이 리어렉 부분은 제품이 할리 순정품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알리 구성품을 보면 이렇게만 보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께도 좀 경각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혹시 탑박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바이크에는 진동이 많잖아요. 그 진동으로 인해서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절단이 됩니다. 절단이 돼서 이 탑박스 브라켓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 보강대를 용접으로 양쪽 보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하중에는 진동도 없어요. 이렇게 보강을 해놨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탑박스가 불필요해서 탑박스를 빼놓고 주행하실 경우에도 이 블랙박스는 전혀 문제없이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장착이 된 로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못 하셨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뭐냐면, 자, 리어렉, 알리발 리어렉하고 원래 순정으로 달려있는 사리가드, 이게 동시에 장착이 좀 힘든 시스템 구성이에요. 그래서 장착을 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좌측 사리가드와 알리발 리어렉 이 동시에 설치된 모델, 뭐 거의 없을 모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리어렉도 조금 이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순정보다는 한 3cm 정도 좀 내려가 있습니다. 이 같이 리어렉과 같이 장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착을 했지만, 이 사리가드 역시 아주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가드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크에는 진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판 이 볼트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동 때문에 볼트가 풀려서 뭐 번호판이 탈락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작은 팁인데, 번호판 설치하실 때 번호판 뒷면에 양면 테이프로 좀 고정을 하시고 같이 볼트로 고정을 하시면 제가 뭐 주행하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탑박스를 장착을 하실 때는 이게 탑박스 하부에 있는 브라켓이고요, 이게 바이크에 달려있는 브라켓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고무 패킹 자리에 홈을 끼우고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탑박스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탁 체결되는 느낌과 함께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철제 부분을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키는 빼주시면, 키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키를 빼주시면 이 버튼을 암만 눌러도 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도난이나 주행 중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시텍 인디게이터입니다. 이렇게 시트 하부로 이렇게 인디게이터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지금 초록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시텍 충전기를 통해서 풀 충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초록색이 램프가 점등되는 게 보이시고요. 이게 뭐 오래 주차를 해 놓으시거나 장시간 사용을 안 하시면 1차로 노란불로 바뀌었다가 더 배터리 성능이 안 좋아지면 빨간불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뭐 배터리 충전하실 일이 있으면 시텍 충전기 사용하셔서 이 고무 패킹을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끼워서 충전을 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트 설명 드릴게요. 시트, 로드의 시트는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껴보시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운전석과 텐덤석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자, 운전석 시트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게 면이 고르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장시간 운전을 했더니 엉덩이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요 지금 굴곡이 보이는 이 부분에 라텍스로 보강을 해놨습니다. 훨씬 이 전면부보다는, 전면부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좀 쿠션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락한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트 분리하는 법 설명드릴게요. 시트는, 자, 아까 시트가 운전석 시트와 텐덤 시트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트를 분리하시려면 텐덤 시트 이 뒤쪽 부분을 힘으로 약간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손을 좀 넣으시고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서 위로 제껴 주시면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탈거가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 구멍에 이 쇠 뭉치가 물리게 되는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시트는 요 육각 볼트 보이시죠? 요거를 풀어주시면 시트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다시 끼우실 때는 이렇게 텐던션 시트를 앞쪽으로 딱 밀착을 시키시고요. 이 어느 정도 위치가 맞았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 있던 이 쇠뭉치 부분 여기를 힘으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로드는 그 도난 방지 때문에 이 키팝이 있습니다. 두 뭉치를 세트로 같이 드릴 거고요. 그런데 뭐 보통 분들이 이 키와 같이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좀 인식률이 떨어져요.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키팝 센서가 이 부분 쪽에, 이 텐덤 시트 쪽에 있기 때문에 이 키팝은 키와 별도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허리춤에 차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좀 인식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유구 여는 방법입니다. 자, 주유구 보면 요 키홀이 보이시죠? 키홀로 키를 꽂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주유구가 오픈이 됩니다. 자, 보시면 기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고급류만 주유를 했기 때문에 고급류가 풀로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닫을 때는 다시 요 화살표 부분이 위쪽으로 가도록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상태에서 키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꼭 누르시면 딸깍하고 잠기시죠? 잠긴 다음에 키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빼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 반대편에 있는 퓨즈박스는 이 반대쪽에 있고요. 퓨즈박스 반대쪽에는 이렇게 냉각수 탱크가 있고, 냉각수 탱크를 보호하는 이렇게 플라스틱 캡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캡을 열어보시면 이게 냉각수 통이고요. 냉각수 지금 적정 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자, 초기에는 조금 이 로드에 고질병이 있었어요. 냉각수가 자꾸 오버히트를 해서 냉각수 부족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2번 보증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수리 이후에는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고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전면부 설명은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키박스를 보시면 지금은 오프 위치로 방향이 되어 있죠. 지금 이게 핸들이 수평이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주행 후에 주차를 하실 때는 이 키박스에 키를 꽂으시고, 여기 락 보이시죠? 락 위치까지 핸들을 이 오프 상태까지 키를 두시고, 핸들을 좌측으로 완전히 꺾어 주신 상태에서 이걸 한 번 더 락 위치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락 위치로 고정이 되고요. 핸들이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키가 없으면 바이크 운반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운행을 하실 때는 키를 꽂고 오프까지 돌려주셔야 핸들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거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서 키를 ACC 시동 위치까지 돌려주시면 이렇게 계기판이 뜹니다. 저는 현재 이 사이드 스탠드를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탠드를 올리거나 아니면 N단으로 바꿔주시면, 지금 N단 불 들어왔죠? 그러면 사이드 스탠드를 올리거나 또는 N단이 표시가 됐을 경우에 시동이 걸리고요. 이렇게 킬 스위치를 ON으로 해준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시동이 다시 시동을 끄실 때는 이 킬 스위치를 끄시거나 아니면 키를 오프를 시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킬 스위치를 끄게 되면 이렇게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시동 키 위치도 오프로 돌려주시고,
핸들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빼주시면 되고요. 핸들을 잠그시려면 다시 핸들을 꺾어 주신 상태에서 락을 걸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좌측 우측 스위치 뭉치 설명드릴게요. 자, 좌측 뭉치에는 이렇게 전조등, 상향등 스위치가 있고요. 지금 전조등 상태이고 이렇게 누르시면 상향등이 됩니다. 자, 로드 제품에는 패싱 스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상향등 점등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방향지시등 스위치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좌측으로 할 때는 좌측, 우측 방향지시등은 우측으로 하시면 되고요. 해제 시에는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좌측 해제, 우측 해제.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자, 혼 스위치고요. 경적음을 내실 때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상등 스위치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 부분은 브레이크 액 리저브 탱크고요. 모든 바이크들이 이 위치에 브레이크 액 탱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위의 스위치는, 우측의 위의 스위치는 킬 스위치고요. 요게 킬, 이게 온 상태이고 요게 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시동이 안 걸려요. 자, 시동이 안 걸리는 조건은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 있거나 사이드 스탠드가 세워져 있거나 킬 스위치가 오프가 되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두 가지는 혹시나 시동이 안 걸리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스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킬 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 바이크에 대한 소개와 또 뭐 작동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어봤고요. 원래는 새 구매자분 받으시기 전에 세차까지 좀 싹 해서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폐지를 한 상태라서 그 세차까지는 진행을 못 해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판매하게 되면서 제 로드도 오랜만에 햇빛을 봤네요. 겨울 한철 지하주차장에서 커버에 덮여서 계속 보관만 되다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햇빛에 꺼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뭐 부디 탁송하는 부분 기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탁송이 잘 돼서 이 모습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행하시는 동안 처음엔 좀 조심조심해서 타시고, 주행하시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바이크 라이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